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치킨이 아니죠. 좀 웅치킨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 치킨 당첨이 됐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김영환 매니저님이 웅치킨으로 오늘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로봇 쪽 오늘 제가 편입을 할 건데, 이왕이면은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하기 위해서 좀 딱딱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가끔은 저는 좀 이렇게 웃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투자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자리에 있는 좋은 기업들 투자를 하시면은 주식도 재밌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우선은 오늘 제가 리뷰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1차 목표가 도달을 해가지고 딱 10만 원 1차 목표가였는데 이오테크닉스가 1차 목표가 도달을 했고요. 2차 목표가는 이제 12만 원,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12만 원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 관련해가지고는 DDR5 또는 뭐 HBM, 뭐 EV 이 반도체 내에서도요 성장성이 좀 부각될 수 있는 키워드에 부합하는 종목을 우리가 또 공략을 해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좋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 쪽 관련된 또 수혜주라고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이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또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3%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 VIP 포트에도 지난 4월에다 편입을 해가지고 현재 한 20 몇 퍼센트 정도 이 대형 GM에도 불구하고 20% 이상의 큰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SK 하이닉스가 사실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AI 시대에서 이 GPU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가지고 또 게다가 이 HBM 쪽 관련해가지고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SK 하이닉스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이제 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이 기존에는 이 TSV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웨이퍼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되는 이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적층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구멍을 조금 뚫어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동사가 하고 있는 뭐 UV 드릴링 기술이 좀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테스트가 뭐 진행 중이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시장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한 상황인 만큼 우선은 뭐 1차적으로 11만 원대, 12만 원대 정도까지는 좀 가능성 열어두면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요즘에 이제 많은 이 주요 국가들이 탈중국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자본시장에서도 탈중국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오늘 관련하여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냐면요. 자,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가 역대 최고다. 자, 올해 들어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신고한 금액만 14조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40% 급증을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요즘에 일본 증시가 잃어버린 뭐 30몇 년 뭐 이렇게 회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그 안에서의 뭐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탈중국화에 대한 수혜를 일본도 좀 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워낙 요즘에 핫한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성이 좀 부각될 수 있는 배터리 쪽 관련해가지고 부각될 수 있는 산업이 우리나라가 인프라가 워낙 잘 갖춰져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자본이 빠져나간다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앞으로 이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국가이다 보니까 이 자본에 대한 부분들, 외국인 자본에 대한 유입 가능성도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탈중국화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은 충분히 매력적인 산업이고 국가이고 그 반도체, 중심할 수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배터리 상당히 강한 국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아까 김영환 매니저님 그리고 김도훈 매니저님께서도 뭐 코스피 3,000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올해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을까,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요즘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 중소형주들이 아직은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조금씩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편입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가 6,390원이고요. 종목명은 유진로봇입니다.
자, 유진 로봇인데 자, 요즘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도 리쇼어링을 진행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율주행 뭐 로봇이나 아니면은 스마트 물류 자동화 약간 이런 이 로봇이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이런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초에 캐시카우 같은 경우에는 로봇 청소기 쪽을 캐시카우로 잡고 있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는 이제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테마가 엮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제 이 우크라이나 이 댐 관련해 가지고 좀 이렇게 폭파가 되게 된다면은 지뢰가 조금 내려오면서 쓸어 내려오면서 또 이 지뢰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테마로 엮어 본다면은 또 지뢰 관련된 또 수혜주로서 또 이전에 부각받았던 이력이 있는 만큼 이 본업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 지뢰 제거 관련된 또 테마들이 움직였을 때 또 테마성으로도 같이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또 게다가 이제 로봇 쪽 관련해가지고는 그동안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실적이 최근 몇 년은 1, 2년 정도는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실적이 안 찍혔던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감만으로 좀 이렇게 올라갔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결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 찍혀지고 있고 숫자가 찍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도 같이 지켜주면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또 그리고 이 고객사 밀레라는 회사가 있는데 앞으로 북미 시장을 진출하게 된다면은 또 관련해서 또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 자체도 뭐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고점에서 한번 눌렸다가 다중바닥을 형성을 했다가 최근에 단기 박스를 돌파를 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뭐 기술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자리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자료 보고 조금 더 말씀을 빨리 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유진 로봇의 사업부별 매출 추이입니다. 자, 작년에 2021년도 대비해서 작년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와주고 있고요. 또 올해도 계속해서 이 성장세를 지속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게다가 여기 보시면은 뭐 연구 개발 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올해는 좀 매출이 조금 감소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객사의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고요. 이 스마트 물류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구조적인 성장이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쪽 관련해가지고 또 스마트 공정 쪽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수주를 딴 이력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좋은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율주행 물류, 로봇 쪽 관련해가지고도 이쪽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마디로 이제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부분들 시장이 성장이 되게 된다면은 이 전방 산업의 성장과 함께 동사 또한 이 흐름에 맞추어가지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생겼다 그냥 보시라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고 다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AMR, 이 자율주행 로봇 쪽 관련해가지고요. 산업군 비중을 보면은 뭐 자동차나 물류, 뭐 헬스케어, 전기전자, 소비재, 뭐 다양한 산업에서 앞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뭐 골고루 이렇게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산업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한쪽 업종에 국한돼가지고 성장하는 게 아닌 대부분의 이런 물류나 자동차, 그죠? 전기전자,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이쪽 시장의 제일 큰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이 AMR 시장 규모를 보시면 계속해서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산업입니다. 이 연평균 뭐 10%, 5%도 아니고요. 20% 이상, 여기서 나타내는 거는 한 25%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이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좋을 것이고 뭐 로봇 쪽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북미 고객사의 북미 진출에 대한 수혜도 같이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던 좀 눌려 있는 자리에서 단기적인 반등 정도라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물류 로봇 시장을 한번 보시더라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비슷한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전방 산업이 이렇게 고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당히 좀 뛰어난 전방 산업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도 로봇과 이제 물류 또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들 정말 좋아해서 최근에도 이제 생쇼에서 로봇 관련 종목들,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들 다 이제 선점해 놨는데 유진 로봇만의 사실 다른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어떤 큰 장점이 있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로봇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로봇 청소기 쪽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고객사 아니라 이제 같이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하고 있는 그 밀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좀 비싼 브랜드, 가정 브랜드가 있는데
저희 집은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 밀레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근데 이쪽이 이제 유럽에 또 이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이 고객사를 두고 있고 사업을 그쪽에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이쪽이 또 미국 진출에 대한 이런 본격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전략적 파트너와의 관계로 인한 약간 시너지 효과를 또 같이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왕이면은 좀 테마를 좀 탈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이 지뢰 제거에 대한 이슈가 요즘에 조금 다시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테마뿐만 아니라 뭐 본업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좀 부담이 없는 나름대로 제가 추구하고 있는 손절 짧게 익절 크게 요 전략과 부합하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 6,850원이고요. 2차 목표가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42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